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럿 김정일 PD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안보의 더 직접적인 현안에 대해서 토크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군대 2번 다녀온 군 전문 변호사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생활 티카 썰을 푸는 남자 유튜버 조자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코리아 세진 김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조금 우리나라 좀 안보 위기 쪽으로 조금 살펴볼까 해요. 사실 지금 북한 동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KBS 단독이거든요. 위성으로 확인했더니 지난해 7월만 해도 없었던 도로가 군사 분계선 MDL을 따라 새로 생겼습니다. 무장한 차량이 작전 수행을 위해 통행 가능한 전술 도로도 새로 놓이거나 확장됐습니다라는 보도를 냈어요. 지금 DMZ 보니까 북한 쪽에서 풀나무 다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안보에 조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또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군 쪽에서도 조금 이상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긴가 싶거든요. 총알 어딨어? 최전방서 빈총 근무. 하참도 몰랐다. 1군단 이번엔 아군 무인기도 식별 못하고 화력 대기 태세 격사. 아니 빈총 근무, 아니 효자도님 사실 GOP 근무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세 탄차 이상 좌상탄, 우상탄 확인한 다음에 3탄창 75발 이상 정확하네. 딱 저희는 5탄창, 자그만 거 5개 들고. 그렇죠. 수류탄 5탄창 들어가고 빈총 근무요? 최전방에서? 하천도 몰랐대요. 근데 이건 시스템적인 부분인 건데 네. 합참이 모르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 싶어요. 왜냐면 다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책임 떠는 기기죠. 원래 경기작전 지침은 군단장이 짜게 되어 있습니다. 군단별로 그래서 경기작전 지침이 달라요. 그래서 1군단이 이번에 문제가 된 건데, 합참이 몰랐다는 거는 이건 또 책임 돌리기입니다. 무능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이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그렇죠. 예, 북쪽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군이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요. 이제 1군 단장은 지금 최근에 아마 직무 배제. 직무 배제인가요? 이거 좀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아군 무인기도 식별 못하고 화력 대기 태세 격상을 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실제로 그 인근에 비상문자가 가기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비상문자가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무인기가 식별되어 긴급히 민북 지역 내 계신 분들은 인근 대피고 통제소 밖으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군이 아니라 미 해병대 무인기였습니다. 네, 무인기였죠.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 중이었는데 해병대끼리. 근데 그거 보고 1군단이 이러면서 이제 아예 그 두루미 태세까지 완전히 발령을 해버렸던 겁니다. 1군에 문제가 많네요. 1군단이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만 문제냐? 아닙니다. 3군단도 지금 빈총 근무하고, 해병대도 네. 또 어디지? 1년대 2사단도 김포강화 빈총 그쪽도 근무로 6년 동안 했다고 하고, 지금 총체적 난국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국방부와 군수뇌부는 딴 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게 전술도로가 코앞까지 오고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그 타이밍에 하필 또 빈총으로 경계를 쓴다는 게 100번 양보해서 예를 들어 위령소나 탄약고나 100번 양보해서 갖고는 가되 사탄은 안 할 수 있다고 생각 드는데, 적어도 최전방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북한군이 넘어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대응을 바로 해야 되는데 언제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1군단 지역에서는 그 해야 되는 사격 훈련도 좀 덜했다 이런 증언들도 있어요. 그냥 이 빈총만이 아니라 다른 게 나와서 사실 직무 배제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진짜 일부는 군사 분계선까지 넘어와서 일종의 전술도로를 뚫었다는데, 특히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2km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다 전술도로 깔고 이랬다는 거는 국가적인 안보 위기로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보도도 별로 안 나오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것도 지금 메시지도 없고, 군은 이 상태고 심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차라리 걸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탑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하라고 이제는 지시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면은 다행인 다행이죠. 거죠. 그나마 다행이죠. 경계를 쓰고 있는 경제민들 입장에서는. 문제는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인 것뿐인 거고, 또 다른 저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또 구멍들이 계속 지금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 사실 더 우려가 되거든요. 국방에 대한 어쨌든 문제에 대한 어쨌든 무관심, 이런 게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군 기강 회의라는 용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대체 왜 군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저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면은
무서워요, 솔직히. 기강회의를 말씀하셨는데 기강회의의 원인은 영이 안 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이 안 선다. 영이 안 선다. 영. 그쵸. 그럼 그 영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휘관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지휘관들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기라고 점을 딱 깃발을 찍어줘야 돼요. 지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통수권자가 못하더라도 장관이 해줘야 돼요. 장관이 못하면 각군 참모총장이 해줘야 돼요. 군인들은 언제든지 명령하면 따르게 되어 있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내리고 지휘를 하는 사람들의 수준과 안목과 역량과 도덕성 자체가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쫙 발생을 한다. 예. 교체가 답이다. 저도 그렇게 말할 적 없는데요. 아니, 교체 말고 좀 해체를 하는 건 있어요. 또 해체요? 방첩사 해체. 최근 이제 방첩 조직 개편안이에요. 지금 보면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방첩 기능을 이제 방첩본부로 남기고 군보안 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어쨌든 국방부 입장은요. 정치 개입 논란을 끊고 방첩, 보안, 수사 기능을 각각 전문화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일각에서는 북한의 군사활동이 계속되는 시점에 조직을 이렇게 크게 바꾸는 게 맞느냐, 안보분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방첩사의 기존의 임무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는 건데 보시면 문제가 실행하는 부서란 여기 이제 국방부 소속에 있는 곳으로 들어간 건데 정책을 기획하고 그 짜는 부서랑 실행하는 부서랑 합쳐버린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데 그걸 억지로 합친 거예요. 찢어서. 두 번째는 보안 업무가 방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방첩과 보안 업무는 수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다 분절을 시킨 겁니다. 세 번째는 국방조사본부 본부장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공들여서 키운 박정훈 해병대 준장입니다. 여기에 요거까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인지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인지수사요. 검찰 개혁할 때 가장 큰 명분이 뭡니까? 인지수사해서 검찰들이 만행을 부렸고 조작을 해서 기소해서 나를 죄를 줬다 이거잖아요. 그 인지수사권을 없애려고 검찰 없앤 거잖아요. 근데 여기엔 인지수사권이 생겼어요. 즉 지금 대한민국 군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박정훈 준장입니다. 일반적인 수사 다 할 수 있죠. 자기가 인지한 수사까지 다 시킬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국민들은 모르세요. 일단 인지수사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수사를 개시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고소 고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인지수사는 뭐냐면 기관에서 찾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첩보를 한다거나 예, 자체 첩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수사를 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좀 뭔가 의심스러운데 파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고, 저게 원래 그 전에도 이제 방첩사 있을 때는 방첩사에서 이제 할 수는 있었는데 그 기능이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로 왔다는 얘기는 민간으로 치면 경찰한테 다 간 거예요. 예, 경찰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국정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기능이 다 경찰로 갔다. 그렇다 보니까 방첩사 자체는 이제 힘이 많이 약해진 거죠. 기능 자체가 세 개로 분리되면서 쪼개지니까 확 죽는 거고, 대신에 이제 힘이 확 커지는 데가 국방부 조사본부. 옛날로 치면 이제 헌병, 지금 이제 군사경찰, 여기가 이제 힘이 확 커진 거죠. 권한이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문제는 쪼개지면서 원래 있던 부대원들 일부 대부분 뭐 절반 이상이 일반 부대로 원복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평생 방첩수사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대 가서 병력하고 훈련하고 지휘하게 된 거예요. 당직성. 야, 그러니까 야전으로 가는 거. 왜? 예. 기존에 이제 그 기무사가 해체되고 안보지원사령부가 되면서 그때도 이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부대원들 중에 10여 명이 그 신변비관 등으로 자살하셨습니다. 좀 그런 일이 또 우려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없이 여기서만 복무해 오신 군무원도 갑자기 육군 부대로 배치받았다고 어제 또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럼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해외는 지금 방첩 기능을 더 강화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요. 우리 안보 위협인 북한, 중국, 러시아도 엄청 강화하고 있고
우리 우호 국가들도 이 기능을 진짜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만 또 와해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우려되는 거죠. 아까 뭐 전방에서 내려오고 있고 뭐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고 당장 전 세계 외교를 대표하는 포린 어페어스 잡지만 봐도 몇 개월째 지금 워워워 전쟁 얘기인데 대한민국만 지금 국방력을 또 적으로부터의 위협을 탐지하고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자 유일한 그 방책인 국군 방첩사령부까지 이렇게 해체하게 된 것입니다. 단 근데 그 육사 공사 해사를 합쳐서 네. 합동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국군사관학들을 만드는 거예요. 시켜놓고 아니 이거는 분리시켜 놓으면 그 약화가 된다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러게요. 의미대로 간다면 그럼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해병대를 분리시켜서 준 4권으로 나와 근데 또 육해공사는 합치고 뭔가 말이 다 안 맞는 겁니다. 좀 비유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가 중요하잖아요. 네. 수비를 잘해 우승을 하는 건데 투수 따로 맨날 투수만 따로 하고 있고 포수 따로 하고 있고 내야수 외야수 다 따로 놀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다 총합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이제 수비로는 또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아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 기억이 나는 게 그 아까 방첩사에서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네. 그 기존 이제 군 병력이라고 해야 되나? 군 야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KBS 보도 내용에 의하면은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460여 명이 원래 소속이던 각 군으로 복귀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점이 가장 궁금한 거는 부당한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사 발령이 난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는 좀 법적으로 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인사 명령이고 하다 보니까 따를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사권 이제 인사권이 이제 위법한지 아닌지는 결국엔 재량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재량이 뭐 남용이 있었냐 일탈이 있었냐 이게 이걸 따지는데 재량권 일탈 남용 잡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은 이건 방첩사 해체를 해야 되는 공익이 워낙 크다. 그거에 비해서 개개인들이 이제 있는 불이익은 실제로 그거보다는 크다고 볼 수 없다. 가장 큰 또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게 어쨌든 군인 신분 유지는 하고 있지 않냐. 예, 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원복해서 받는 불이익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불이익들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겠죠. 예, 말 그대로 계속해서 방첩 활동이나 그런 부분만 하다가 갑자기 일선 부대 와가지고 뭐 하라고 하면 사실 쉽지도 않고 그리고 같은 거기서 경쟁해왔던 사람들과 어쨌든 불평등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리고 더 보이지 않고 하는 게 일종의 그리고 지금 방첩사 이렇게 해체되고 하는 게 거기에 힘 다 빼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오고 했으면 그 각각 개개인들이 이제는 겪는 약간 일종의 약간 뭐 팽당한 느낌? 뭐 세대 느낌? 사실 본인들은 그냥 내가 주어진 일 열심히 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런 분들이 조금 제대로 부각이 안 되고 하면 이거를 참 안타깝습니다. 부대원들 마음 자체가 아주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팽당하는 거면은 누가 도대체 국가를 위해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결국에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건데 그게 물거품이 되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허탈함이죠. 그게 일종의 허탈함. 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그 방첩사가 권력기관으로 변질돼서 계엄에 가담하고 이런 정치에 개입했다 이건데 방첩사가 해온 일들을 보면은 이건 없애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작년인가에 그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 요원 명단을 유출했습니다. 그거 잡아낸 게 방첩사예요. 보안 점검 중에 발견이 됐고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해킹에 의해서 북한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식별하고 탐지하는 게 방첩사 역할이에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방첩사 역할인 것인데 이런 것들 다 그냥 정치적인 명분 하나로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자신들의 세력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더 강한 권한을 주고 어떻게 보면 또 본인의 커리어가 완전히 단절이 되는 그렇죠. 커리어 단절이죠. 네. 커리어가 단절이 돼서 거기에 갔을 때 뭐 당연히 보도자료나 이런 데는 잘 정할 수 있도록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실상 거기 가서 그걸 겪는 그 분들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문제가 부대원들 마음 전혀 고려 안 하고 부서에서 내야 되는 입장만 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소통했다, 경청했다, 충분히 반영했다. 항상 이런 식인 거죠. 마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답변하겠다라는 건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이걸 넘어서 또 군무원이 육군으로 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뭐 하루 전 얘기인데 그렇죠. 예, 아니 지금 보도 보니까
10명이 넘는 군무원도 육군이나 관련 기관으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된다. 맞죠? 예, 군무원들은 이제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채용된 민간인들이라서 군인들과 달리 야전부대 경험이 없다. 이들 대부분은 기존 업무와 유사한 방첩본부 이동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국방부는 6월 방첩사 해체를 발표하면서 기존 군무원들은 잔류가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왜 보내진 거죠? 10명 넘는 군무원들이 보내진 이유는 이게 나오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자리가 모자르거나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군무원부터 이름을 바꿔야 돼요. 앞에 군자가 들어가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얘네들은 그냥 군인이다. 군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방첩사 뭐 이름 바꾸듯이 이 군무원들도 뭐 공무원으로 이름을 바꿔주든가 뭔가를 바꿔줘야지 인식의 개선이 생기지 않을까. 맞아요. 뭔가 부족하니까 야 얘네들 틀면 돼. 왜 군무원이잖아. 군무원이니까 이래 버린다. 군이잖아 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직 공무원들은 행안부에서 이제 인력 관리를 하는데 군에서 필요한 공무원들만큼 TO를 배정을 안 해주니 국방부 차원에서 그럼 군무원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처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무원 또 이게 알게 된 사람들이 또 지원을 하고 들어왔다가 이 현실을 깨닫고 나온 사람도 진짜 많아요. 뭐야 훈련하잖아. 작전하잖아. 근무서잖아. 운동도 시키고. 차라리 군인이 낫지. 맞잖아요. 공무원으로 알고 어떻게 보면 들어간 건데 정작 하는 거는 군인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가라는 거죠. 그 열부원한테 해고 통보나다로 해고 통보죠, 완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자가 군무원이에요. 노조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거 노조 있었으면 말이 됩니까? 까라면 까요 그냥. 그럼에도 진짜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국가가 이런 식으로 대하면 도대체 누가 남아 있을까? 사실 이분들 몇 년 동안 근무하고 가면 뭐 할 거 없으니까 눈치 보면서 내가 뭐 프린트라도 해야 되나? 뭐 갖다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처음에 가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 이분들이 이제 눈치 보이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기존에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근무를 나서서 한다던가 훈련에 투입을 한다던가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직은 아마 주어지긴 할 텐데 뭐 해봤어야지 해보셔서 다시 처음부터 해가지고 다시 또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연차는 또 쌓였으니까는 뭐 나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완전히 그 초임처럼 또 이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이 어쨌든 겪는 그런 좌절감, 회의감과 엄청나죠. 그런 게 이제 엄청 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잘 도외시되고 안 드러나잖아요. 각각 이거. 그냥 이거 인권 침해예요 한마디로. 근데 진짜 이분들 말도 나중에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봐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네. 진짜 저분들 인터뷰 좀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뭐 방첩사 해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각자 또 하고 싶은 얘기들 좀 있으실까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해체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해체 말고 있는 시스템을 잘 좀 유지를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우선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뭐 그때 해체를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어. 지금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 다 졸속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충분한 수기와 검증과 연구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에 대한 대안을 잘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인데 단기간에 특정 권력이 이 모든 것을 해체하고 흐트러뜨리는 이 과정이 대한민국 국방과 나라의 미래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그래서 도대체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전방 북한의 위협 그리고 방첩사 해체 등에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좀 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권력이라는 게 너무 폭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방첩사 해체도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A라는 기관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개선이 필요해요. 근데 A라는 기관에 어쨌든 힘을 빼겠다고 이 기능을 떼서 B한테 다 줘요. 그럼 B가 너무 커지거든요. 이 B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고 막 그렇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냥 민간으로 또 치고 하면 민간 이제 검찰 관련해가지고 다 힘을 뺀 다음에 다 경찰로 다 빼고 하잖아요. 그럼 경찰이 지금 너무 세지고 있거든요. 군으로 따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방첩 관련해가지고 하는 게 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그러면서 또 세지고 있는 게 군사경찰 쪽 그쪽이 더 너무 세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조금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부터 오리군의 대비 태세 그리고 방첩 조직 개편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